오늘은 넥슨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로 근무하고 계신 권지용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지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궁금한 것들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수원대학교 정보미디어학과 조교수, 단국대학교 영상콘텐츠 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그다음에 벤처기업에서 CTO도 꽤 오래 하셨고 현재는 넥슨에서 2021년부터 테크니컬 디렉터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아마 인터넷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모 대학교에서 컴퓨터 그래픽스 강의를 녹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신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저도 그 영상 보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런 분은 진짜 저도 좀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또 학생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어렵게 한번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홍정모 박사님이 그 강의 영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는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옛날부터 엄청 게임을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아니야, 2학년 때쯤부터 오락실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시대가 조금씩 지나면서 대세로 접어들었던 거는 스트리트 파이터 대전 액션 게임이 엄청나게 유명세를 떨치면서 너도 나도 이제 거기에다가 동전을 쏟아부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D 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버추어 파이터 1이 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쯤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물론 그 그래픽을 봤을 때 뭐랄까요, 나무통 같이 생긴 캐릭터 둘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싸우는 굉장히 이제 조악한 그래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고 어떤 부분이 충격적이었냐면 카메라를 온갖 360도 각도로 다 볼 수 있어. 이런 것도 충격적이었고 거기다가 프레임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한 장 한 장 손으로 그리던 시절에서 벗어나가지고 키프레이밍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너무 부드러우니까는 거기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혼자서 이런 건 대체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저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은 내가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3D 스튜디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맥스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었고 도스 시절이어서 그냥 3D 스튜디오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라는 소문 같은 걸 들어가지고 대학교에 입학을 한 뒤에도 이제 계속 게임 회사에서 아주 잠깐 동안 그래픽 리소스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배경 오브젝트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뭐 효과음 편집하고 뭐 이런 쪽의 일 같은 것들을 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래픽스 수업을 들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픈GL 프로그래밍을 이용해가지고 뭐 지구가 달 같은 거 이렇게 공전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되게 간단한 것들이긴 한데 그래도 내 손으로 어쨌든 그 움직이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까지 들어가고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너무 오래 했죠. 원래는 게임을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 11년이나 공부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관련한 직업을 쭉 이어오고 있다가 최근에는 결국 이제 원래 목표를 하던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연구는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전공이 이제 컴퓨터 그 그래픽 쪽에 캐릭터 애니메이션 쪽이었어요. 어, 캡처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잘 조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아주 리얼리스틱한 휴먼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연구 방향은 어떤 거였냐면은 모션 캡처 자체를 그 캡처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셋을 계속 모아놓으면 되니까 대신에 이제 그거를 만약에 디즈니 캐릭터나 아니면은 픽사 캐릭터에다가 그대로 집어 넣었을 때 그때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음, 이게 너무 리얼리스틱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주는 어떤 익스프레션 같은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약간 인형탈을 쓰고 있는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달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카툰 스타일로 전환을 할 수 있을까?
같은 거를 좀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습니다. 캐릭터 전공하신 분들이 아주 고급 인력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한국으로서는 아주 빛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작 게임 회사를 들어간 거는 최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뺑 돌아서 가셨나요? 박사까지 공부를 하니까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음.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프로덕트를 만들고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연구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고, 학생들이랑도 같이 연구하고 싶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는 생각은 들었고,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 공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있고 싶었는데 여건상 이제 연구를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거를 줘서 쓰게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 기왕 뭐 이렇게 된 김에 저랑 같이 이제 그 회사를 같이 하자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때 그렇게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스타트업을 잠깐은 아니지만 좀 오랫동안 하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현재 직업 얘기로 돌아와서 테크니컬 디렉터다 그러면 사실 이름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직급, 이렇게 무시무시한 권력자, 이제 주니어 뭐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와 진짜 넘사벽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현재 하시는 업무 같은 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테크니컬 디렉터가 그러니까는 이름은 그런 직책이기는 한데 그냥 시니어 프로그래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는 그래픽스 쪽 그 관련한 전문 분야에서 나오는 기술적인 이슈들을 해결을 해주는, 회사 일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를테면은 우리가 게임에다가 이런 기능 같은 거를 붙이고 싶은데 이게 당장 엔진에 없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뭐 다른 플러그인을 가지고 와서 붙여야 되나? 아니면은 엔진을 직접 개조를 해버릴까? 뭐 이런 것들의 기술적인 그 디시전 메이킹부터 실제 구현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제작하는 게임에 참여도 하시고, 이제 뭐 실제 개발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제 좀 골치 아픈 것들이 생겼을 때 들고 오면은 도와준다. 예. 네. 일종의 그러니까는 아무 일이나 해주는 사람 같은 느낌? 이게 그냥 그래픽스 전공만으로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제가 그 스타트업 할 때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또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돼가지고 그래픽스 쪽이 베이스긴 하지만 그 외의 문제들도 제가 이제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 거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학생들이 엔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초창기에 그 프로그래밍, 3D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모두들 이제 다이렉트 X부터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윈도우에서 그 어떤 3D 오브젝트 같은 거를 띄우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그 게임에다가 추가를 해보고 싶은 요소들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게임 엔진들이 너무 디폴트로 그려주는 그림들이 훌륭하잖아요. 네, 맞아요. 안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내 스스로 힘을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실제로 이제 많은 인디 게임 그 개발자 분들은 여전히 자기가 만든 엔진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단 말이죠. 이게 엔진만 봐서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엔진이 어떤 아주 훌륭한 레퍼런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유니티나 아니면 언리얼이나 상용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엔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오브젝트들을, 메쉬는 이렇게, 그리고 거기 안에 그림이 그려지는 머티리얼은 이렇게, 그 머티리얼 안에 쓰이는 쉐이더들은 이렇게,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충돌 처리는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은 기성 엔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익숙해지고, 그리고 각각의 엔진들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생기는지 같은 것들도 봐두면은 새로운 엔진 같은 것들을 볼 때도 다른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만의 엔진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들려고 이것저것 검색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쉐이더 예. 관련된 내용들은 오히려 유닛
유니티 관련된 질문 답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HLSL 쉐이더 어떻게 짜요? 뭐 이런 거 할 때 좀 이렇게 특이한 예, 거 검색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유니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그 질문 답변이 주고 받아진 것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던데, 유니티 엔진을 사용해서 게임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네. 경우에 쉐이더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유니티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까지 그 게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유니티의 그 PBR, 그러니까 피직스 베이스드 렌더링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UI나 뭐 이런 것들을 렌더링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도 이미 훌륭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굳이 그 수정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베이스인데, 근데 거기에서 이를테면은 내가 어떤 특수 효과 같은 거를 좀 집어넣고 싶어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블러링 처리 같은 거를 뭔가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쉐이더를 건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쉐이더 그래프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그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디팅을 하면은 해결이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쉐이더 그래프가 장점이 하나 있는데, 쉐이더 프로그래밍은 이거를 해보면은 컴파일이 돼도 된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는 데까지의 중간 과정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디버깅을 할 때 음. 일단 빨간색으로 한번 채워보고 저도 그래요. 예, 예, 격가로도 한번 예, 해보고 화면 예, 절반 예, 만들고 뭐 예, 이러면서. 네, 예. 그 다음에 이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더해가 어떤 값을 더해가지고 한번 그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게 유니티라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그 중간 과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작업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좀 더 고급 기능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쉐이더 코드를 이용하면 좋겠는데 딱 여기서 뭐 하나만 고치면 좋겠어,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쉐이더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쉐이더 프로그래밍을 알긴 알아야 된다. 예, 네. 그 정도가 이게 될 거. 그러니까 적어도 코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파악을 해두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채용 같은 데에도 관여를 하시나요? 뭐 팀에 새로운 어, 주니어 뽑을 때.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하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 일단 이제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만한 게, 첫 번째는 그래픽스가 공부하기 힘든데 공부를 하면 과연 그만큼 나한테 보상이 돌아오는가. 뭐 이제 뭐 여러 산업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게임 쪽이고, 지금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픽스 전문가로서 나의 인생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고 있는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